해결해야 될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대로, 또 진취적으로 또 해나가야 될 문제는 또 해나가야 될 문제대로 하자. 예, 안녕하세요. MBN 서남백 기자입니다. 다소 무거운 질문 하나와 가벼운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 가벼운 거부터 하시죠. 예. 지난 취임 후 80여일 동안 정말 누구보다도 정신없이 열심히 일을 해온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체력적으로 힘들지는 않으신지, 평소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한 말씀 듣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은, 이번에 짧은 준비 기간이었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공동 언론 발표에 담기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 정부에서도 반드시 좀 짚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 중에 하나일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실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힘드냐라고 위로 말씀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해보고 싶던 일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든 게 사실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전혀 힘들지 않고 매우 즐겁습니다. 물론 현안 하나마다 스트레스도 엄청나고 가끔씩 이빨이 흔들리기도 하고 하지만 누군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제가 그 중요한 일을 누가 맡았을 때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또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즐겁긴 합니다. 체력은 열심히 숨쉬기 운동이라든지 숟가락 엮기 운동 같은 것도 잘하고 있습니다. 한일회담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또 일부 일각에서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문제 지적 당할 것도 각오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게 한꺼번에 우리가 만족할 수준으로 완전하게 다 해결되면 가장 좋지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죠. 언제나 상대가 있기 마련이고, 또 상대 입장에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죠. 이럴 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치권에 많이 있는 풍조 중에 하나입니다. 비난을 받더라도 또는 불충분하다고 비판받더라도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 중에 손해본 건 없지 않습니까? 얻은 건 있지. 한꺼번에 더 많이 완벽하게 얻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일부 얻는 행위조차도 하지 않으면 친척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수없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사 문제나 용통 문제 분명히 있고 시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경제 문제, 안보 문제, 기술협력 문제, 기후 사회 문제, 국민들 간의 교류 협력 문제를 다 행개치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국정을 맡기 전에도 이런 얘기는 많이 했었죠. 소위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대로, 또 진취적으로 또 해나가야 될 문제는 또 해나가야 될 문제대로 하자. 그게 대체적인 입장 아닙니까?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그렇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경쟁하죠. 경쟁하죠. 대결도 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협력할 것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완전히 적대화되지는 않아요.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지 않습니까? 국가관계는 그런 거죠. 개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완전히 모서 주고 담싸우면 나밖에 안 남죠. 친한 사람은 더 친하게, 미운 사람은 미운 점은 미운 점대로 대처하더라도 협력할 건 또 협력해야 되는 게 사람 관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일 관계도 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의 진척은 있다고 생각해요. 손해본 건 없다. 약간밖에 얻지 못했다. 그러나 다른 건 또 많이 얻은 게 있지 않습니까?
상호 간의 신뢰와 기대를 높였다. 앞으로 사회 문제, 그 다음에 기술 협력이나 또는 환경 문제, 기후 문제 등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필요가 있죠. 제가 일본 측에도 거의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미일 협력도 중요합니다. 한일 협력도 중요하죠. 한미 협력도 중요합니다. 일미 또는 미일 협력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한편으로 우리가 다른 주변 국가의 관계를 완전히 적대적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 그런 정도일지도 동의를 받은 소득이 있는 겁니다. 과거사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서로에 대한 배려를 키워야 한다. 지금은 비록 적게 시작하지만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면 배려가 깊어지면 이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훨씬 더 전향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그쪽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첫 술이니까 첫 술에 배우려고 하면 체하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 등에 있어서도 더 가시적인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리 김성이라고 하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좋은 성과 기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전날 이시바 총리와의 그런 만찬에서 정말 분위기 좋았다라는 게 들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이시바 총리께서 어떤 조언을 아니면 답장을 대통령이 하셨는지 좀 알려지지 않은 게 있다고 하면 하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뭔가 좀 주안점 혹은 좀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어떤 게 있을지 이거 두 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언론인부터는 하나씩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매우 우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협상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미국이 어떤 구체적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일본 측에게 100% 전부 공개해서 말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실은 많은 조언을 이미 받았고, 또 현장에서 제가 특별히 요청드려서 자신들과 미국과의 협상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또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 협상하는 데서 어떤 점에 주의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실장께서 별도로 접촉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전보다 소인수 회담이 길어진 이유는 사실 거의 대부분 미국과 협상 얘기를 하느라고 지연됐습니다. 아주 자세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걸 다 얘기하면 조금은 그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아주 많은 자세한 얘기를 해줬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할 얘기들은 여러분도 대충 다 짐작하시는 것입니다. 안보 문제, 국방비 문제, 또 관세 협상 문제, 그 말고도 여러 가지들이 예측되고 있죠. 물론 다 아는 것처럼 정상회담에서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얘기되는 사안들은 크게 많지 않고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요 의제들은 사전에 실무선에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상 타결되는 것도 있고, 미세한 부분을 제외하고 불충분하게 타결되는 것도 있고, 또 정상 간 대화에서 결정되어야 할 부분도 또 이렇게 마련입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실무적 협의는 계속되고 있고, 또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도 하나의 주권 국가이고, 주권 국가에서 우리 주권자들, 우리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드리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도 그리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예상하고 있기도 합니다.